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클래스 중에 미래 클래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 인제대학교 조합과 김민재고요. 김해안빛교회 집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조금 다른 주제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흔히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 혁신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도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자체도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업도 그렇고요.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개인도 모두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혁신을 계속 해나갈 거냐? 혁신의 전략은 뭐냐? 늘 이것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도대체 혁신이 뭘까?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과 한번 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 고전인데요. 설문해자라는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뽑아서 다듬는 것, 수거치 거기모 왈 혁이다.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뽑아 다듬는 것을 혁이라고 하고 혁편야라 혁은 편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 혁신이라는 게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털을 뽑아서 완전 다른 거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이전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것이 혁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학술적으로 정의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어, 이 재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죠? 짐승의 털을 뽑았습니다. 예컨대 뭐 곰의 털을 벗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털을 벗겨서 입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죠. 짐승의 피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찝찝할 거고 여러 가지 살점들도 붙어 있을 거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쾌적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찝찝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드리고 벗기고 가공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편하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없던 것에서 새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혁신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방향대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요. 그 옷을 입을 누군가, 이제 학문에서 혹은 뭐 정제된 말로 수요자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용하게 될 수요자의 입장에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혁신은 일상에서 있는 그 사소한 문제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면 제 개인적으로는 혁신이 거대한 기술의 변화는 아닙니다. 물론 거대한 기술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합니다만 그 출발점은 일상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부터 인류는 발달해 왔습니다.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워야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맛있는 것, 건강에 좋은 것, 그죠? 그 다음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신선한 제품들을 공급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산업, 물류, 경제 것들이 발달했겠죠. 바이오 같은 것. 그다음에 아플 때 빨리 치료받고 싶어서 의료 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소통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했고요. 심심한데 뭐 좀 재밌게 놀고 싶은 거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엔터테인먼트가 발달됐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을
들어야 되고 멀리 가야 되는데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모빌리티가 발달해 왔습니다. 뭐 최근에 연구 자료들을 보면 한 300년 전, 200년 전쯤이군요. 200년 전에 사람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20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거의 뭐 집 앞에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이제 1990년, 그것도 벌써 30년 전입니다. 30km 이상. 최근에 뭐 제가 이 최근 데이터로 다룬 연구는 없지만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 아마 추측컨대 한 50km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만 하더라도 회의가 있는 날 아침에 KTX 타고 뭐 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 왕복 300km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통의 발달이 가능하게 해준 혁신이죠. 그다음에 좀 더 무거운 것을 들고 뛰고 날고 싶은 그 욕구 혹은 그 불편함,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로봇, 비행기, 항공, 뭐 기타 모빌리티 발달해 왔습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와 비껴나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 그런 기업과 사업 개인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것을 도입할 때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야라고 하던 것들이 삶의 문제와 동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초기 모델이 아마 뭐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처음 등장한 게 화상전화입니다. 국내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의 일상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심지어 이 화상 전화를 활용을 할 때 내가 친구들과 다른 뭐 약속 장소에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뒤에 뭐 판넬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세워놓고 전화를 하는 그런 웃픈 모습들이 뭐 코미디 프로에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필요하죠. 지금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타임 같은 것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 삶의 문제, 요구도 바뀐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이 아마 백종원 선생님 아닐까 싶은데요. 백종원 씨가 만드는 레시피가 혁신일까 아닐까? 저는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잘 보는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가서 이 코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식당 주인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합니다. 맛이 없어요. 근데 백쌤 들어가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불의 화력을 조절한다든지 볶는 방식 혹은 볶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설탕을 조금 더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완전 다른 맛이 납니다. 혁신이죠.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 그게 아까 설문해제에서 그 말하는 혁현야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듬었어요. 누군가는 불편하다. 혁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편하게 입을 수 있다. 그것이 혁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스마트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도 많이 살펴보는데요.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대부분 고난도의 기술들이 아닙니다. 기업 단위에서 해야 되는 고난도 기술도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되는 고난도 R&D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먼저 내 삶에 한번 혁신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크게 한 5가지 단계로 일상에 우리 삶의 혁신을 한번 이끌어보자라는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분석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고 나시면 곰곰이 앉아서 메모지를 하나 두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루 일과 중에 문제가 있는 영역은 어디지?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를 해. 혹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일하는 시간 외에 내가 허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네?
뭐 커피 마신다고 누구 만나서 잡담하느라고 혹은 뭐 TV 보느라고 예능 보느라고 너무 내가 버려지는 시간이 많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쭉 써보세요. 하루 일과를 아침에 눈 뜨고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내 일과를 한번 써보게 되면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제 한눈에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문제를 도출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 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너무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쓰네. 하루를 준비하면서 1시간을 낭비를 하네. 그거 어떻게 해보지? 그럼 책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 사례도 봅니다. 아침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제가 최근에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독서 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책을 추천을 했더니 이제 책을 하나 학생들이 가지고 왔어요. 이걸 읽고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가지고 온 책 중에 하나가 6분의 변화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6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일생이 완전하게 바뀐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아침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혹은 일어나서 허비하는 시간이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세 번째는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그것들을 꼼꼼하게 평가를 합니다. 첫날은 좀 잘 안 됐어. 둘째 날은 어느 정도 되네. 셋째 날은 조금 더 나아졌어. 쭉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꼼꼼하게 축적이 되면 내가 이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점이 있었든지, 아니 어떤 것은 훨씬 쉽게 적용이 됐는지, 대략 한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을 하는데 며칠이 걸리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일기를 쓰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미션이 해결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 오케이 해결됐어.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습관을 좀 바꿔볼까? 자기 전에 자는 습관의 혁신을 한번 일으켜볼까? 또 가능한 겁니다. 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고 일어나서 도대체가 안 깨우네 많이 자도. 그러면 뭐 수면에 뭔가 문제가 있나? 조그만 디바이스 하나 구입하시는 거.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싸고 좋은 거. 거기 데이터 다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자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잠을 못 드네? 뭐가 문제지? 자기 전에 좀 따뜻한 물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잠을 잘 든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기록하고 주무셔보는 겁니다. 훨씬 나아졌네? 자기 전에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야식을 안 먹으면 위장의 운동을 안 하니까 훨씬 쉽게 잠들고 편하게 오래 잠든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혁신은 여러분들 먼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문제고요. 삶의 문제입니다. 내 일상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축적된 것이 다른 사람의 일상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일상 변화를 해보시라라고 권해드렸던 거고요. 그것들을 잘 기록해 두시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업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4주차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